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와 또 재단과 비평가 기관과 또 참여한 평가위원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개선의 의지도 또 보여주셨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최미경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후에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건 순서에 없었는데 교수님이 마이크를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가하면 모두가 다 좀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어려운 자리에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또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평가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가를 진행하는데 세 가지 주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주체, 현장, 그다음에 정책을 위반하는 서울시, 그다음에 실행하는 복지재단. 이 3자가 모두 함께 공동의 주체로서 서로의 책임감을 다하면 좋겠다. 그런 평가가 되어지면 좋겠다. 서로 함께 윈윈윈 하면 좋겠다. 그런 평가를 2024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플로어에서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이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온 의견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것이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고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화육복지관의 안승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그 질문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박태정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는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 현장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셨고 다양한 기관을 평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에 대한 정책, 평가 체계 운영, 평가를 받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태진 교수님. 네, 전반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묻는 것 같습니다. 아, 21년도 평가를 하면서 사실 저도 처음부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요. 아마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월급을 다 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었고 또 공적 영역에 이제 정부 조직에서 일을 했었었고 또 시민 조직에서도 좀 몸을 담았었고 이제 그러다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두루두루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오랜만에 현장을 21년도에 찾아뵙게 됐었을 때는 그 현장이란 게 코로나가 정말 그 쑤시고 간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평가 부담도 너무 안타까워 보였고 아 이게 참 우리 사회복지 이 일이라는 것이 전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구나. 우리 후배들 또 우리 선배님들 우리 동료들이 너무너무 애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이야기인데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회복지관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일이 이만큼 애를 쓰고 있고 이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길라잡이가 된다는 이게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전 너무 아쉽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정말 애쓴 노고는 당연합니다. 물론 애쓰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는데 그 노고 못지않은 애를 우리도 썼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평가할 때 그걸 좀 많이 봤어요. 고생하셨을 것이니까 이 말로 다 못한 글로 다 못 썼던 그런 애를 쓴 부분들 정말 그 겹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20년의 일들, 19년의 일들, 18년의 일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잘 내가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지점을 봤는데 그래서 연결을 시키자면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을 단위 복지관에서 지역사회에 알려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시설로 돌아가면 지역에 있는 작은 복지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의 중요성을 좀 묶어서 종합복지관 내지는 사회복지관의 어떤 정체성이나 위상이나 기능이란 이름으로 지역에 좀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말하자면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하자면 의사 영역에서는 의협도 있고 병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직능 단체들이 예컨대 팬데믹 시기에 본인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개인 의사 간호사가 소리를 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분야에 든든한 직능 단체가 있고 전문 협회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건 제가 이미 사실은 저 질문을 미리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을 좀 길게 했던 게 코멘트를 길게 했던 게 그걸로 가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다듬어진다면은 이제 더 이상 평가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잘하는 거는 좀 자랑을 할 수 있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건 건의를 하고 싶어요.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주체가 됐던 누군가가 됐던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저희들 같은 대학도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참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준이나 품질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 또 있으신 줄 압니다. 또 어떤 분? 예, 두 분. 네, 저 등촌칠종합사회복지관의 김영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복지관 중에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복지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표에 보면 교육비 산출로만 지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무료 교육들도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또 시정 교육들도 보면은 최근에 보면 지역 밀접형 교육도 최근에 진행이 됐고요. 뭐 마을 지원 교육이라든지 고립가구 지원 등의 교육들도 있고 또 관협회에서 하는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교육들도 되게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포럼이나 간담회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런 공유회도 네,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지표에는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산출, 그러니까 교육비 산출뿐만 아니라 혹시 교육 시간이나 횟수 등을 좀 반영하는 건 어떠신지 김은영 본부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표 얘기하실 때 매우 당황했습니다. 여기 지표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표 개선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는 않은 사람이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마 여기 계시는 현장의 관리자분보다도 미흡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말씀은 사실 오늘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지표 무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공청회 이후에 질문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달아서 게시판에 답변을 해드리고요. 제가 잠깐 생각이 나는 부분들은 올해 저희가 직원교육 체계에서 봤었던 그 교육비하고 교육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다르게 개표 개선에다 전 넣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 특히나 교육비는 교육 체계인가로 넘어가서 교육비를 아마 평균 얼마 이상을 한다는 것을 여러 항목 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삽입을 해서 상대적 적용을 한 교육비라든가 교육 시간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시간도 아마 별도로 지표에 담지 않았나요? 담지 않았지요. 예, 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쭉 통계치를 보면 교육 시간을 못 넘는 기관들은 한 기관도 없으셨어요. 여태까지 평가를 할 때마다. 그리고 매번 이제 교육비 산정 방식 또 교육 시간 산정할 때마다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너무 소모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이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 지표에서는 아마 그 두 개가 다 좀 더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무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 다시 한번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삽입이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셨던 의견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저기 협회에서도 저희 지표개선위원회에 국장님이 계속 간사로 위원 중에 한 분으로 들어오고 계시니까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다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더 있나요? 네, 그러면 두 개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이, 네, 아까 먼저 손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복지관 구자연이라고 하고요. 저도 좀 세부 지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까 발표 자료에서 좀 두드러지게 보이기도 했고 이 자리가 아니면 좀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현윤성 팀장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 직원 군속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인건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직원 군속률 지표를 보는 이유는 어찌됐든 장기 근속자가 서비스 품질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복지관에서는 장기 근속자를 많이 이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전제되는 조건인데, 실제 발표 자료를 보면 직원 근속률의 부합 정도나 유지 희망 정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인건비 지원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인건비 지원 체계는 그 모든 복지관이 4급 구호봉 19명으로 일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원 체계에서는 장기 근속자가 복지관에서 근무하기가 어렵거든요. 기관에 장기 근속자가 많고 고호봉자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기관의 운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에서는 장기 근속자가 퇴사하면 이제 경력이 낮은 저호봉자를 이제 채용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인건비 지원 체계랑 어쨌든 지표가 보고자 하는 바는 맞지 않는데, 이 지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 지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시에서는 이 지표가 보고자 하는 바를 잘 볼 수 있게 인건비 지원 체계를 현재 그런 4급 구호 19명 일괄 주는 게 아니라 실효봉제에 맞게 줄 의지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왜냐하면 같은 맥락이라서요.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하려고 사실은 손을 들었던 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꼭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되게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환경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세대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의 세대들이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말 중에 대퇴직이라는 뭐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지금 이제 대거 퇴직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흐름이고 환경에 대한 변화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그 장기 근속에 대한 부분들 현행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꼭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으더라도 이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순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시설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재단 그 의견들이 굉장히 가장 깊이 있게 고민을 했었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적인 걸 우선 맞느냐 이 부분이 타당한 지표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행정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기준호봉이 4급 8호봉에서 올해 어찌됐든 5년 만에 4급 9호봉으로 한 호봉 상승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 부분 약 20억 시급이 합쳐서 그렇게 상향이 되었지만 방향이 옳다라는 걸 다 공감하였기 때문에 한호봉 5년 만에 상승이 되었고요. 물론 실호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조금 한 걸음씩 실호봉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자가 자꾸 나가고 이렇게 해서 기준호봉으로 가는 거는 우리 시설 역량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을 하고 한 발자국씩 지금 걸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실호봉 체계로 가서 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맞다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시키고 있고 그거를 지표에 어떻게 담아내고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살펴봐야 하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24년 지표에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서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관 지표개선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그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표의 부합성에서 다 떨어지고 있는 지표들은 대부분 정량적 지표들이고 사실 왜냐하면 정량적 지표들은 저희가 아무리 절대평가를 한다 그래도 상대적 개념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교값에 대한 평가를 받으신다라는 불편함이 첫 번째로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많은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너무나 근속률을 보는 지표들은 좀 구태의연한 지표가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표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주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서울형 평가를 7종의 유형을 하는데 서울 복지관처럼 큰 체계를 가진 유형들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까지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유형에서 관리 지표는 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지점들을 아직까지는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소규모 시설에서는 근속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는 또 의견들도 아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률이라는 것이 근속률을 둘러싸고 있는 직원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또 직원의 어떤 그 복리라든지 또 이용자로 가는 서비스에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영향력에 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지표를 근속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설 유형에서만 이 관리 지표의 전체 영역 중에 뭔가를 뺀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아직 이 관리 지표에 대한 영역들은 좀 통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좀 맞춰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가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균값을 제시하지 않고 이게 그 기준값을 설정한 후에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은 좀 바꾸긴 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이 지표가 아예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체계상에서의 아직까지는 좀 이 지표가 유지가 한 번 더 되자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개선하시는 팀들한테 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 마지막으로 손을 드셔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를 대표해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뭐 근속률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의 상황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당장 어쨌든 뭐 다른 우리 직능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대로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 줄 알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근속률에 대한 지표를 향후에 우리 이제 실호봉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근거로 좀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근속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 지원 체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현은성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그 현장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작년 올해 인건비에 대한 또 우리 한호봉 올린 부분이라든지 또 올해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운영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 모든 물가가 올랐고 기관은 노화되는 상황에서 또 우리 운영비를 또 반영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예산과 통해서 반영이 된 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 합치면 거의 50억 정도 반영이 된 건데 이건 아마 여러 직능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 또 우리 김은영 본부장님도 우리 현장과 아마 가장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관에 이제 기능 전환에 대한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근데 기능 전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냥 기능 전환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재단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관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어떤 연구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 또 재단이랑 같이 또 좋은 역할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한호봉이 올라갔고 올해 운영비 반영이 됐고 내년에는 다시 실호봉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이 또 지나면 인건비 갭이 또 커집니다. 그럼 나중에 시도봉으로 가기가 또 어려워지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 또 이번에 복지정책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실호봉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 체계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 내용을 다 봤는데 가장 낮은 항목이 이제 59.7%가 나온 게 이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평가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해봤는데 이제 어떻게 처음에 서울형 평가에는 인터뷰가 굉장히 서울만 하는 독특한 진행 방식이어서 굉장히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를 많이 했는데 이 인터뷰 방식이 왜 59.7점 정도밖에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거는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장 평가단은 실제로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10시에 만나서 4시까지 3년간의 사업을 본다는 건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지방의 지역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시는 우리 현장의 이야기가 좀 인증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서열이 정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그 서열화해서 어떤 뭐 공표한다든지 이런 건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서울시도 좀 선도적으로 평가 인증제, 인증 평가제 뭐 이런 방식에 지금 어떤 지표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어떤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평가 전문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우리 그 직능위원회에서 서울만 있습니다. 상설기구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이제 활동하셨는데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평가 전문위에도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위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 우리 또 협회랑 또 우리
서울시랑 재단하고 이런 논의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과제를 남겨주시고 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생각 공유와 또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넘기겠습니다. 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저 등촌칠 종합사회복지관 이초로입니다. 지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또 소형 평가가 만족도가 좋아졌었던 이유는 아마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과감한 대전환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관도 뭐 사실 평가 나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받은 것도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공부 잘한다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아할까?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에서 평가 제도가 생겼고 평가 잘 받았다라는 것이 자랑거리인가? 왜 자랑거리가 되는가? 그것은 저희가 고민할 게 아니라 평가를 만들고 주최하시는 곳에서 그런 부분을 원래 의도대로 잘 활용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개인의 가치, 신념 많이 존중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가끔씩 저희 기관은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는 그 현장평가위원분 중에 당신의 가치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민의 강점 관점으로 접근하듯이 그 복지관의 강점 관점도 좀 잘 봐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이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 지표가 구성이 돼 있으면 하나의 예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높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유예를 두면서 좀 빼는 방법은 어떤가? 모든 걸 다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기준선에서 모든 기관이 합의 평균이 높은 곳은 뭐 한 번 정도를 좀 유예를 한다고 하면 평가를 준비하는 기관도 그렇고 평가를 시행하는 곳도 그렇고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절대적인 기준에서 높은 곳은 좀 돌아가면서 한번 휴회를 하면 어떨까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굳이 마이크를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제안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또 있다고 하셔서 제가 네, 어느 분이신지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사실 박태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결국 이제 평가의 결과들은 지역에서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평가의 결과는 오롯이 또 주민과 지역사회의 결과로서도 인정돼야 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평가가 복지관에 시행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현윤성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현장과 또 평가 주체가 상호 성찰하면서 이제까지 나왔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근데 전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무엇을 성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기존의 평가들의 내용들은 결국은 평가 시행 주체나 평가 대상자 간의 일종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지만 지역사회 변화라든지 주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집중하는 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평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평가는 현재 서열화는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선 평가의 기준에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종의 주민의 이익이나 지역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일종의 근거한 평가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절대성 평가 외에도 상대성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들을 혹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평가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 와 있기 때문에 결과들을 좀 분석하면 상대성 지표들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절대성 평가와 더불어서 주민의 이익과 지역사회 변화라는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대성 지표들을 좀 개발해 주시고
이것들을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제 평가 지표가 크게 조직이나 사업, 관리 측면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질감이 생기거나 좀 문제 의식들을 느끼는 건 이 지표 간의 인과성의 부족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업이 일정 현행 지향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정성적 평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성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정량이냐 정성이냐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성과로 보는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다면 그것과 관련된 조직 지표와 관리 지표가 상호 간다 인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지표들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다른 유형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사실은 일종의 동질성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 기반한다는 측면의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직사업 관리에 관련된 지표의 인과성은 다시 검토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갈수록 더 그 진지한 토론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차마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나 질문 또 있으시거나 제안을 해주실 분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열띤 생각 공유의 시간을 함께 나눠주신 우리 7분과 또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유회와 관련된 거는 나중에 온라인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중간에 방송 상태가 살짝 고르지 못했던 부분 미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고요. 만독조사에 대한 부분들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99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들에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실무자분들을 응원하고요.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 큰 박수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